어머니, 제발 그 꼴 사납게 폐지 줍는 건 그만두세요. 동네 창피해요. 잠시봐.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벌써 달라졌잖아. 너희들 눈빛부터가.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가에 첫 번째 가로등이 꺼져갑니다. 김정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단단합니다. 손에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죠. 또 나가시는군요. 2층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윤미라의 목소리입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로 향할 뿐입니다. 어머니, 정말 체면이고 뭐고 없으시네요. 미라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옆집 아줌마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정순의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밤사이 쌓인 골판지, 상자들이 뒤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자들을 접고 묶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서, 지금은 그저 습관처럼. 할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손주 지민이 학교 가는 길에 들른 모양입니다. 17살 고등학생 지민은 정순에게 유일한 위안입니다. 지민아, 학교 늦겠다. 괜찮아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지민이 상자 묶는 일을 거들어줍니다. 정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이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부모와는 다르게 할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왜 이런 일 하세요? 아빠가 벌이가 괜찮은데. 지민의 순진한 질문에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에서 숨쉬기가 답답해서라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기 싫어서라고? 아니면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라고?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좋구나. 가만히 있으면 병 생겨. 그래도 어서 학교 가거라. 늦겠다. 정수는 지민의 등을 토닥이며 보냅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짠해집니다. 저 아이만은 다르게 키워야 하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저 나이에 폐지나 주우러 다니다니. 아들이 회사원이라면서 왜 저러실까? 체면도 없으신가 봐. 정수는 귀를 닫고 걷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쓸 나이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픕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꼴 사납게 폐지 줍는 건 그만두세요. 동네 창피해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남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났다.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얼굴이 있는데.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면 안 하겠다. 정순의 말에 미라는 잠시 당황합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응, 안 한다. 미라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지. 하지만 이 아이들은 내 마음을 모르겠지.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65년입니다.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통장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약속대로 폐지 줍기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만 있으니 더욱 숨이 막혔습니다. 미라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아들 박도연은 회사 일로 바쁘고 정순만 덩그러니 혼자 남겨집니다. 할머니, 오늘도 안 나가세요? 방에서 숙제를 하던 지민이 고개를 내밉니다. 아이도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챈 모양입니다. 응, 안 나간다고 했잖아. 왜요? 할머니는 밖에 나가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정수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지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숙제해도 돼요? 우리 방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정수는 지민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돈의 무서움을 모르게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게 해야 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민이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책상 밑으로 굴러간 연필을 찾으려다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서랍이 열려 있어요. 정순이 깜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아차, 며칠 전 통장을 꺼내보다가 제대로 닫지 못했나 봅니다. 아, 그냥 닫아라. 하지만 지민의 눈에는 이미 서랍 안에 낡은 통장이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통장이었지만 뭔가 오래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지민이 통장을 집어들자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옛날 통장이다. 내려놔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통장 첫 페이지에 찍힌 잔고를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30억?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살 지민에게 30억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민아. 정순이 다급하게 통장을 빼앗으려 하지만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예요?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순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는데.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 말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그저 운명이었을 뿐이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비밀로 할게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생긴 돈이에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5년 전이었다. 동네 슈퍼에서 로또를 하나 샀는데 그게 1등이 나왔구나. 로또요? 정말요? 응. 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냥 심심해서 산 건데. 정수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5년 전 어느 토요일 밤 로또 추첨 방송을 보다가 자신의 번호가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순간의 충격을, 온몸이 떨리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밤을.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요? 아빠한테도? 지민의 질문에 정순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이 달라진다. 피부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숨겨둔 거다. 그래도 가족인데. 지민아,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돈만큼 무서운 게 없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 정순의 말에 지민은 뭔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험함을 모르는 나이니까요. 그때 밖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아, 저녁 먹어라. 지민이 일어서려다 말고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약속해요. 고맙다, 지민아. 하지만 정순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미 비밀이 새어나가기 시작한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할머니? 아니다. 가서 밥 먹어라. 지민이 방을 나간 후 정수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숨깁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17살 아이가 이런 큰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민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할머니의 통장 생각뿐이었습니다. 30억?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실까요? 지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갤러리에 실수로 찍힌 통장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7살 아이에게 30억이라는 비밀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이 붕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민아, 요즘 왜 그래? 뭔가 이상해. 단짝 친구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니야, 그냥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민은 할머니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민은 평소처럼 할머니 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계산기가 필요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갤러리에 할머니 통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너무 놀라서 실수로 셔터를 눌렀나 봅니다. 이거 삭제해야겠다. 지민이 사진을 삭제하려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아, 핸드폰 좀 빌려줄래? 엄마 폰이 고장났어.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 뭐 숨길 거라도 있어? 미라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그냥 뭐, 어서 빌려줘. 미라가 지민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갤러리가 열려 있었고 그 첫 번째 사진이 바로 할머니의 통장이었습니다. 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 분명히 30억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엄마, 그건... 잠깐만, 이게 어머니 통장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민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지민아, 대답해. 이게 할머니 돈이야? 저는... 그때 정순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의 대화 소리가 이상해서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미라가 휴대폰을 들고 정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30억? 이게 다 어머니 돈이라고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건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우리가 가족 아닌가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깊게 쉬며 앉았습니다. 도연이는 어디 있냐? 회사에서 곧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연이 오면 얘기하마. 정순의 단호한 말에 미라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라가 급하게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30억? 도연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지민과 함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돈이 있으세요?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또였다. 5년 전에. 로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면 달라질 줄 알았거든. 달라진다니요? 저희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달라졌잖아. 너희들 눈빛부터가. 실제로 도연과 미라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대하던 무관심한 시선이 아니라 뭔가 간절하고 복잡한 감정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 정순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중요하겠지. 돈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냐? 솔직히 말해봐라.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도 바꿀 수 있고, 아이 교육비도 해결되고, 회사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도 할 수 있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미라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놀라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엔 내가 관리 못할 나이라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라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범죄자들도 많고 미라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이면의 계산도 읽고 있었습니다. 걱정 고맙다. 하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니까 괜찮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들켜버린 비밀.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지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의 비밀이 들켜버린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한편 도연과 미라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3일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라였습니다. 그동안 정순에게 툭하면 짜증을 내던 미라가 갑자기 극진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 끓였어요. 미라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정순 앞에 놓습니다. 평소 라면으로 때우거나 대충 김치찌개 하나 끓여주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왜 이래? 정순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너무 소홀했죠. 미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며느리를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다. 평소대로 해라. 어머니, 정말 평소대로 할게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정순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한숨을 쉽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가실래요? 좋은 옷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옷? 네, 어머니 옷이 너무 낡으셔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옷을 입으셔야죠. 그동안 돈 아껴 쓰세요라며 새 옷 사는 것조차 말렸던 미라가 갑자기 백화점을 가자니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필요 없다. 왜요? 저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됐다고 했잖아. 정순의 단호한 거절에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녁에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그는 정순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 소홀했네요. 앞으로는 자주 대화하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도 정수는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도연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도연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투자 기회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 돈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금방 불려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면. 5억?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많은 돈이지만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몇 개월 안에 2배로 불려드릴 자신 있어요. 확실하다고? 네, 회사에서도 적극 추천하는 사업이고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돈을 보자마자 이런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마.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생각은 달랐습니다. 돈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피부치라 해도 다를 게 없네. 그날 밤 정수는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는 할머니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서 할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니? 지민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돈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지민의 진심 어린 대답에 정순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정말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아빠랑 엄마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갑자기 할머니한테 잘하려고 하시는데 왠지 어색해요. 지민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지민아,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란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든. 그런데 왜 아빠 엄마는 그걸 모르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욕심이 앞서는 거지. 정수는 지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돈 얘기는 학교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정순의 걱정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영과 미라의 태도, 변화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은행 가실 때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금융 사기가 많다고 해서 혼자 갈 수 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됐다고 했잖아. 정순의 단호한 거절에 미라는 아쉬워했습니다. 사실 은행에 가서 정확한 잔고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점심때는 도연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사업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생각 중이다. 너무 오래 미루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놓치지 뭘. 정순의 냉담한 반응에 도연은 조급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투자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책임진다고? 네, 만약 손해가 나면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억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알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가족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사업 제안을 정순이 계속 미루자 집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미라의 극진한 아양도 처음 며칠만 지속되었을 뿐 이제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태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가족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어느 저녁 미라가 저녁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 듣지 못한 척하자 목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자식이 사업 기회가 생겼다는데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했냐? 정순이 돌아보자 미라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속마음을. 그날 밤 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도연이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감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뭐가? 회사에서 사업 기회를 놓쳤다고 난리예요.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어머니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확실한 거냐? 네, 정말 확실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그럼 내 돈으로 해봐라. 제 돈으론 부족해요. 그리고 어머니 돈이면. 내 돈이면 뭐가 다르냐?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 돈이라서 더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마. 정순의 말에 도연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은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통장 정리도 할 겸 요즘 집안 분위기 때문에 마음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라가 물어봤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 혹시 그 통장 정리하러 가시는 거예요?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확인차 가는 거다. 정순이 집을 나선 후 미라는 급하게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은행에 가셨어. 혹시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건 아닐까? 설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따라가 봐. 그럴까? 미라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정순이 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미라는 멀리서 정순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순은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계시는 거지? 미라는 정순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미라야, 왜 여기 있냐? 아, 마침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어머니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확인차 왔다고 했잖아. 정수는 미라가 자신을 미행한 것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괜찮다.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계속 무슨 일로 은행에 갔는지 떠보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순이 시장에 간 사이 미라는 정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이걸로 은행에 가면. 미라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예금 인출을 하고 싶은데요. 미라가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미라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통장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면 거래가 불가능해요. 네, 가족인데요. 예, 하지만 이 계좌는 특별히 인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예금주 본인만 거래 가능합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출 제한이요? 네, 예금주께서 직접 신청하신 거예요. 본인 외에는 어떤 거래도 불가능하도록.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순이 이미 예방 조치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언제 신청하신 건가요? 어제 오전에 신청하셨네요. 바로 어제 정순이 은행에 간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미라는 통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시장에서 돌아온 정순과 마주쳤습니다. 이게 뭐냐? 정순이 미라 손에 든 자신의 통장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 방에서 가져온 거지?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냥 은행에도 갔다 왔지? 미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께서 인출 제한을 걸어두셨더라고요.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왜요? 저희를 그렇게까지 불신하세요? 불신이 아니라 예방이다. 정순의 단호한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라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이렇게까지 불신하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불신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가족을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도둑? 정순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내 통장을 가져가는 건 뭐라고 불러야 하냐? 미라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격한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가족을 믿지 않는다고 소리쳤고 정수는 돈보다 무서운 게 욕심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세요. 돈을 보자마자 달라진 게 잘못이다. 저희는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과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순이 지민을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순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수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고 가족들은 모두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도연과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언제쯤 볼 수 있어요? 내일 오전쯤이면 의식이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당분간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병실로 옮겨진 정순을 바라보며 도연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니 괜찮아지시겠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순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지민이었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지민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병실을 지킨 모양이었습니다. 지민아, 괜찮냐?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걱정이었어요. 정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회사 갔다 오신대요. 할머니 깨시면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없고 어머니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얘기해 줄 게 있다. 네, 뭐든지 들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25살 때 너희 할아버지를 만났단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한 사람이었어. 돈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지. 너희 아버지 낳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떠났단다. 지민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뒤로 혼자서 너희 아버지를 키웠어.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뭐든 다 했지.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그런데 그때는 희망이 있었단다. 아이를 잘 키우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거든.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더라. 너희 아버지가 처음엔 효자였는데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변했어. 아빠가요? 응. 어머니한테는 용돈도 안 주면서 자기 친구들하고는 술 마시러 다니고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지. 지민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로또 당첨된 걸 숨기신 거예요? 그렇다. 5년 전 그날이 기억나는구나. 정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심심해서 산 로또 한 장.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 숫자를 몇 번씩 확인했는데도. 그런데 정말 1등이더라.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밤새 잠을 못 잤지. 그런데 기쁘기보다는 무서웠어. 무서우셨어요? 응.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지민은 할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걱정이 맞았네요. 그렇더라. 돈을 안다는 순간부터 너희 부모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지.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 뭐예요? 너마저 돈 때문에 변하는 거야. 지민이 깜짝 놀라며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절대 안 그럴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돈이 있든 없든. 정말이에요. 저는 절대 돈 때문에 사람 버리지 않아요. 지민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정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지민아. 너만큼은 다르구나. 할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할머니는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 이미 다 늙었는걸. 그럼 왜 아빠한테 안 주세요? 줘봤자 제대로 쓰지 않을 거야.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 욕심이거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사이 부모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말이 맞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지민아,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가 옳다고 생각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연과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정수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괜찮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통장을. 정말 가족을 도우려는 마음이었는데. 미라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됐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됐다고 했잖아. 정순의 단호한 말에 도연과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만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왔다고. 일주일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도연과 미라는 조심스럽게 굴었지만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거라.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될 거다. 정수는 지민을 방으로 보낸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과 미라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미라야. 잠깐 앉아봐라.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정순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변호사 선생님이 오신다. 변호사요?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상속 얘기 아닐까? 그럼 좋은 일이네. 드디어 어머니가. 두 사람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아마도 정순이 돈을 나눠주거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어르신께서 의뢰하신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순이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도연과 미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거실에 모였습니다. 지민도 학교에서 돌아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께서 요청하신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도연과 미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상속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예금 30억 원에 대한 상속자를 지정하는 서류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상속자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손주인 박지민 군으로 지정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과 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의 전 재산은 손주인 박지민 군에게 상속됩니다. 변호사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미라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연도 당황하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들은 그대로다.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애한테 전부요? 30억을 전부?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어머니, 저희는 가족 아닙니까? 도연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가족이지. 하지만 이 돈은 지민이에게 주겠다. 정순의 단호한 말에 도연과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거든. 정순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봤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본성이 드러난 거지. 정순의 날카로운 말에 미라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본 건 너희들 눈에 비친 탐욕뿐이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냐? 내 허락도 없이 통장을 가져간 게 탐욕이 아니냐? 미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솔직하게 말해봐라. 정순의 추궁에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달랐다. 돈이 있다는 걸 알고도 할머니를 보는 눈이 변하지 않았거든. 지민이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지민아, 이 돈은 내 것이다. 하지만 잘 써야 한다. 사람을 바꾸는 돈이 되면 안 된다. 할머니, 저는 그런 큰 돈.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관리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 서류입니다. 도영과 미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가족인데. 생각 끝났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면 되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서. 하지만 그 돈이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너희들이 더 행복해지냐? 정순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만 더 많아진다. 너희들이 그걸 증명해줬잖아.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한 푼도. 정순의 단호한 대답에 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변호사 선생님, 설명 다 끝났지요? 네, 모든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없다. 그럼 저희는 정말 너희들이 선택할 일이다. 돈 때문에 가족을 포기할 건지 아니면 가족이 더 소중한지.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영과 미라의 탄식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30억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수는 마음 한편으로는 슬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영과 미라는 처음 며칠간 정순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했습니다. 대신 서로를 탓하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보였네. 어머니 비위나 맞출걸. 미라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도연도 체념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정수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할머니, 기다려요. 뒤에서 지민이 뛰어왔습니다. 요즘 지민은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학교는? 오늘 토요일이에요. 할머니랑 같이 나가고 싶어요. 지민이 손수레 한쪽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민아, 무겁지 않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힘드실 텐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폐지를 주우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수레 위에는 따뜻한 빵과 우유,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 정순과 지민은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정순 씨, 이게 뭐야? 문을 연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냥 좀 나눠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나가기도 힘든데.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수는 빵 몇 개와 우유를 건넸습니다. 지민이가 읽던 책도 있어요. 심심하시면 보세요. 책까지.
고맙기도 해라. 두 번째 집은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정순이 이런 걸 왜? 그냥 받으세요. 저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정순과 지민은 동네를 돌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지민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돈을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거든. 네, 이제 알겠어요. 마지막 집에서 나오는 길, 정수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민도 옆에 앉았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어른이 되면 그 돈으로 뭘 하고 싶니? 지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정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이 아이에게 맡긴 게 옳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돈은 나누면 나눌수록 의미가 있거든.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였나? 그때는 가난했지만 서로 나누며 살았거든. 정수는 먼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지. 아빠랑 엄마 말씀이신가요? 응.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고맙다, 지민아.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수레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집 앞에 도착하자 도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했다. 도연은 정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순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 늦었지만 깨달은 게 다행이다. 어머니 결정을 존중할게요. 지민이가 잘할 거라고 믿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라는? 미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도연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할머니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밤이 깊어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정수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돈은 결국 흘러가는 거다. 하지만 마음은 흘러가지 않지. 정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부자다. 지민의 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 도연과 미라가 나누는 작은 대화 소리. 이 모든 것이 정순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는 내일 또 나눌 따뜻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수레는 이제 폐지가 아닌 사랑을 나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낸 정순. 그녀의 진짜 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